안녕하세요. 저는 안랩의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희입니다. 오늘 저는 좀 가벼운 내용으로 우리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2023년입니다. 네, 올해 좀 많이 지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조금 더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과거로 가보면요. 한 35년 전인 한 1988년 이때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젊으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기억이 있을 수 없는 시대로 보여지고는 하는데요. 이때를 회상을 해보면 시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최초의 직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고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았던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컴퓨터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XT 또는 이제 AT라고 불리는 8088, 80286 이런 CPU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을 부잣집 친구네 놀러 가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모니터는 당연히 흑백 모니터였고요. 두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허큘리스 그래픽 카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부자들이 쓸 수 있었던 네 가지 컬러가 표현되는 CGA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저장 장치로는 플로피 디스크라는 걸 이용을 했고요. 최대 용량이 아마 1.2MB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 최초로 발견된 게 하나가 더 있죠. 네, 바로 브레인 바이러스입니다. 해외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고 국내에서는 1988년도에 브레인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바이러스는 그 MS 도스의 부트 섹터를 감염을 시켜서 부팅을 방해하는 그런 형태의 바이러스로 확인이 됩니다. 당시 이런 바이러스들을 최초로 발견을 하고 치료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요.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후로 이후에 조금 더 멜리사 바이러스나 예루살렘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이를 모두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2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백신 3, 지금의 이제 V3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바이러스는 이제 단순하게 부팅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문구를 찍어주는 이런 단순한 실력 과시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트로이목마나 스파이웨어, 랜섬웨어까지 방어하기 좀 어렵고 복합적인 그리고 다양한 공격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속을 수밖에 없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진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태롭게 하거나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등 피해 규모나 회복을 위한 비용들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해외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유출이 발생한 기업이 대략 1년 안에 순이익이 평균 73% 감소했다라는 조사 발표도 있고요. 침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거의 21% 하락했다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도 올해 중반경도에 한 기업이 침해 사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후 주가가 28%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협의 변화와 함께 저희 안랩은 이제 V3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다양한 영역의 보안 기술과 솔루션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3 관련해서는 기업이나 기관 내 PC의 보호를 위한 V3 인터넷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V3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이런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운영이 좀 더 필요한 윈도우 서버나 리눅스 서버 그리고 유닉스 서버 같은 경우는 V3 넷이라는 별도의 제품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제 수백 대 또는 이제 수만 대의 PC들이나 서버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만 대의 PC나 서버에 설치된 V3에 대한 상태나 정책 관리를 하기 위해 중앙관리 솔루션들을 저희는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 기관의 단말 보호에 필수인 패치 관리 시스템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민간정보가 포함된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유 폴더라든지 아니면 게스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로그인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보안 수준들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EPP라는 통합된 플랫폼으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말의 위협의 유입부터 공격에 대한 전개 그리고 전파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EDR이라는 솔루션들도 저희는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EDR 솔루션들은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의 시각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랩은 저희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고객 사이드에 있는 EDR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해서 리포트할 수 있는 MDR이라는 기본 서비스들을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네트워크 쪽으로 이제 다시 가보면요. 네트워크 쪽으로 가보면 기업과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입되는 각종 의심 파일이나 악성 파일, 그 다음에 URL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가상 환경에서 동적 분석하는 네트워크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MDS 제품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APT 보안 솔루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행 파일이나 문서 파일 그리고 피싱 URL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보니 이메일 필터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을 통해 유입되는 위협들도 함께 분석해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차세대 방화벽과 그리고 원격 근무를 위한 VPN 연결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트러스트 가드라는 솔루션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침입 탐지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AIPS 그리고 이제 디도스 탐지 차단이나 이러한 그 다양한 공격들을 탐지해낼 수 있는 DPX까지 구성해서 탄탄한 경계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끄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수의 네트워크 보호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TMS 솔루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종합적인 위협과 정책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활용도가 높아진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이제 컨테이너 환경들 이런 여러 가지 서버나 클라우드 상의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안랩에서는 CPP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분석 데이터와 그리고 글로벌 TI 정보, 위협 정보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안랩 TIP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안랩 TIP가 각 영역의 제품들과 연계가 되면은 국내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라든지 위협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과연 우리 기업이나 기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조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안랩은 현재 한 60여 종, 많게는 한 157개 정도의 라인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초기에 인텔 CPU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만 신경 쓰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다양한 CPU, 그리고 다양한 OS, 다양한 환경과 구성, 그리고 다양한 연결을 통해 산업들이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기관 내부 보안, 그리고 경계 보안에 집중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원격 근무라든지 사스에 대한 활용, 다양한 협업 등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보안의 경계가 확장이 되거나 경계가 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다 보니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보안팀 분들에게는 보완해야 될 대상과 솔루션들이 증가하고 있고 모니터링해야 될 내용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몇 년째 우리 보안팀의 인력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힘겨운 현실인 거죠. 저희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직접 고객과 미팅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도 해봤고요. 그리고 BMT나 POC 등을 진행을 하면서 고객분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공통적으로 본다면 다양한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인한 보안 운영에 대한 어려움들을 분명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는 단순한 탐지나 차단의 영역에서 좀 더 인텔리전스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위협을 관리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인기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이러한 새로운 컨셉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성들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각각의 영역별로 사일로화 되었던 보안의 영역들을 서로 연계하거나 연동하거나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즉 미래 보안의 핵심은
비즈니스에 문제가 없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을 하거나 또는 자동적으로 인지를 해서 대응까지도 자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저희는 총 3가지의 키워드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안의 연계, 연합, 그리고 컨텍스트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컨설리데이션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자동화라든지 AI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한 현대화, 그리고 위협 전반에 대한 디텍션과 리스판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이로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미래의 보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컨설리데이션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단말 보안에 대한 영역들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에 대한 보안들도 저희는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네트워크 보안 영역들도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점 넓어진 클라우드 보안의 영역까지도 가고 있고요. 사스에 대한 접속이나 이용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요소들도 이제는 저희가 봐야만 합니다. 또 이메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증가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 근무 또는 이제 외부 근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무 환경에 따른 시간과 장소에 대한 요소들, 그동안 우리가 보지 않았던 요소들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지사나 해외, 그리고 이제 카페 근무와 같은 원격 접속까지도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대응해야 되지만, 이러한 각 영역별로 개별 운영 관리되는 보안의 사일로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종합적인 리스크를 판단을 하려면 다양한 영역의 이기종 보안 로그들을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안랩의 XDR은 저희 안랩의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 환경에 설치된 다른 회사의 제품들까지도 함께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 분석으로 리스크를 판단하고 조치를 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제공해 드리고,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시거나 바로바로 자동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랩의 XDR은 현재 준비 중이며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지만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순하게 EDR의 벤더들 또는 기존의 SIEM 벤더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들과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XDR을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는 좀 더 마케팅 요소보다는 보안팀에 정말 실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운영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후 세션이나 아니면 전시 부스에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설리데이션은 OT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안랩은 15년 넘게 OT 보안 영역에서 OT 환경의 특수 단말을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을 국내나 해외의 대형 제조업체, 설비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 OT 영역에서 OT 전용의 프로토콜들을 분석을 하고 이 네트워크상에서의 보안을 담당할 수 있는 제품도 함께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OT에서도 이제는 단말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을 연결을 해서 종합적인 보안 체계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OT 보안의 통합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OT에 대한 가시성들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탐지에 대한 영역들,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 오후의 세션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전시 부스를 통해서도 좀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우리는 분명 한 땀 한 땀 해오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자동화도 많이 이루어왔겠지만요. 각 보안의 제품들은 각 제품별로 이벤트들을 확인을 하고 다른 것들과 연관성들은 없는지 한번 또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요. 또 해당하는 장치나 이 장치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찾아서 이러한 정황에 대한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각 제품들을 통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손이 많이들 가고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SOA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안랩은 이러한 SOA뿐만 아니라 저희 안랩의 제품들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SOA 베이직이라는 것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SOA와 SOA 베이직의 스마트 플레이북으로 보다 좀 더 쉽게 자동화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많은 연구와 구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도 있지만요. 앞에서 설명하셨던 생성형 AI, 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검색에 대한 효율성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저희가 미래적으로 좀 보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 또는 AI를 통한 보안의 효율성은 담당자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서 별일이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별일이 없었는지 물어보게 되면은 밤새 있었던 내용들과 이벤트들을 자동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보안 조치한 내역까지 요약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형태들, 이러한 상황들이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거나 업무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외롭지도 않은 부가적인 베네핏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AI들은 공격자보다는 이제는 방어자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시대로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DR입니다. 과거의 보안들은 프로텍션 중심으로 포인트 솔루션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통적으로 각 영역별로 포인트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오기도 했고요. 또 이를 전문가들이 보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 중심으로 보안 관제 서비스들이 존재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거나 조금 더 추적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앞에 있었던 전통적인 보안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가져가야 되는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제 곧 이러한 단편적인 위협들보다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리스크를 식별을 하고 예측도 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형태들이 출시가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보안들에 대한 모습들은 새롭다기보다는 이로움이 더 맞는 비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새로움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안의 운영에 대한 이로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미래의 보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함께 할 거고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그리고 이제 안랩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순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계속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세션과 부스에서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 유익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